어느 날 저녁,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부자예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부자라고 하자니 거짓말 같고, 아니라고 하자니 아이 마음에 뭔가가 새겨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교육에는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그 대화가 바로 교재입니다. 문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 편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 편에서는 아이의 돈 그릇이 부모의 마인드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원리 편에서는 부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다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인드와 원리를 알아도 그걸 아이에게 어떻게 전할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당장 아이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세 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대신 던져야 할 질문,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 순간.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아이의 돈 패러다임을 망칩니다. 돈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말 중에 아이의 돈에 대한 믿음을 망가뜨리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건 비싸서 안 돼.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은 나를 막는 것.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지금 우리 우선순위가 아니야. 같은 거절이지만 아이가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이 말은 아이의 패러다임 온도를 낮게 설정합니다. 대신 지금은 다른 곳에 쓰기로 했어 라고 말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 아이를 보호하려는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감추는 게 됩니다. 아이는 돈이 불편한 주제라고 학습하죠. 대신 우리 이번 달 예산 어떻게 쓸지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말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면 돼. 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만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좋은 직장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발판일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돈은 나쁜 거야. 돈 밝히면 못 써. 돈을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가르치면 아이는 돈을 원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죠. 저 집은 부자라서 저렇게 살지. 비교와 부러움을 반복해서 보이면 아이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산다고 믿게 됩니다. 대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뭘 잘하는 분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모습입니다. 직접적인 말이 아니어도 아이는 다 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고 다투는 부모를 보며 아이는 돈을 갈등의 원천으로 인식합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을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한마디씩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던지세요. 여기 부모 교육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아이를 연구한 스탠퍼드의 캐럴 드웩 교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에게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강력한 학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축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돈으로 뭘 하면 1년 후에 가장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묻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돈 함부로 쓰지 마. 대신 그거 사면 이번 주에 뭘 못하게 될까? 투자해야 해.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이가 보이시나요? 답을 주면 정보가 그냥 입력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아이의 뇌가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뇌과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열린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자기생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생성한 정보는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에 새겨집니다. 저축해야 해 라고 말하면 아이의 뇌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고 빠르게 잊습니다. 반면 스스로 계산하고 상상해서 만든 답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질문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자율성이 존중받을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고 내적 동기가 강해집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아이가 그 결론을 지키려는 힘도 훨씬 강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답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하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그냥 저축해 라고 하면 아이는 흘려듣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안 쓰고 두면 한 달 후에 얼마가 될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죠. 그 순간 저축은 부모가 시킨 규칙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결론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훨씬 오래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은 간단합니다. 가르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문장을 물음표로 바꿔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 해. 대신 부자는 시간을 어떻게 쓸까? 저축은 중요해. 대신 이 돈을 안 쓰면 한 달 후에 얼마가 될까? 훈계는 아이를 닫게 만들고 질문은 아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원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를 몇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 상황입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할 때는 네, 쓸돈통에 얼마 있어? 있으면 네가 사도 돼? 없으면 다음 용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친구가 가진 걸 부러워하며 사달라고 할 때는 갖고 싶구나. 그런데 네가 진짜 원하는 건지 친구들이 있어서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래? 충동적으로 비싼 걸 사고 싶어 할 때는 오늘 바로 사는 거랑 3일 후에 사는 것 중 어느 게 나을까? 3일 후에도 갖고 싶으면 그때 사자. 다음은 돈의 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가 돈은 어디서 오냐고 물으면 아빠가 회사에서 일한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조금씩 담보로 받는 거야. 그러니 함부로 쓸 수 있겠니?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냐고 물으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느냐의 차이야. 학교에선 안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고 하면 복권 당첨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다 써버린대. 왜 그럴까?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많아져도 소용이 없거든. 마지막으로 진로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절대로 하기 싫은 것 3가지만 적어봐.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사람들이 왜 네 채널을 봐야 하는지 설명해 볼 수 있어. 보이시나요? 어느 하나도 정답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전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대화입니다. 이런 상황별 대화가 책에는 20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실수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교실입니다. 아이가 용돈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다 써버립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부모는 2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혼을 내거나 아니면 돈을 다시 채워줍니다. 그런데 둘 다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혼을 내면
아이는 돈을 쓴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돈을 다시 채워주면 결과가 사라집니다. 결과가 없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비난 없이 사실만 확인합니다. 이번 주 용돈 다 썼구나. 뭐 샀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살 것 같은 게 있어. 아쉬운 것도 있어. 마지막으로 다음을 함께 계획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볼까? 같이 계획 세워볼까? 그리고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시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교육입니다. 어려운 개념도 아이의 언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소비는 쓰면 없어지는 돈이라고 알려주세요. 과자를 사면 과자는 생기고 돈은 없어져. 그게 소비야. 저축은 미래에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주세요. 저금통에 넣는 돈은 미래에 네가 쓸 돈이야. 미래에 너한테 선물하는 거야. 투자는 돈을 일하러 보내는 거라고 설명하세요. 네가 자는 동안에도 그 돈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데려와. 어릴 때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심어두면 아이는 나중에 저축도 투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축을 가르칠 때도 질문과 프레임이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가 저축은 왜 하냐고 물으면 지금 저금통에 있는 돈이 미래에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미래에 네가 고마워할 거야. 저축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런데 나중에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모아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봐. 그리고 아이가 목표한 금액을 다 모았을 때 이 순간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해냈네? 계획대로 됐어? 어떤 기분이야? 다음 목표는 뭐로 할까? 이 작은 성취의 경험이 아이에게 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결국 대화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옆에서 질문해 주는 것. 그것이 평생 남는 교육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좋은 의도의 말버릇이 아이의 돈 패러다임을 망칠 수 있으니 한마디씩 바꿔야 한다는 것. 둘째, 답을 주는 훈계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뇌에 훨씬 강하게 남는다는 것. 셋째, 아이가 실수하는 결정적 순간을 혼내거나 덮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것. 이렇게 부모편 3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인드로 아이의 돈 그릇을 빚고, 원리로 부가 만들어지는 법을 알려주고, 대화로 그것을 매일 전하는 것. 이 셋이 합쳐질 때 아이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루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한 가지 안심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그렇게 조금씩 쌓이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 당장은 잔소리 한 번을 질문 하나로 바꾸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다룬 건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상황별로 바로 꺼내 쓰는 돈 대화 시나리오 20가지. 7살부터 18살까지 나이별 돈 교육 완전 로드맵. 그리고 부모용 워크시트는 제 책 부모가 모르면 아이는 평생 가난하다에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빠는 부자예요? 라고 물었던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저녁 식사 때 돈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도 관심 없는 척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아이가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돈 그릇은
대단한 교육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매주 저녁, 식탁에서 오간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의 식탁도 오늘부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딱 한 가지 질문이면 시작됩니다. 아이의 뇌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